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36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312.07, 1.19% 상승했습니다. 거의 한 다우 정도의 상승폭인 것 같아요. 예.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폭에 비하면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른 건 뭐 크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1.19%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0.7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국장 상승폭은 사실 크지 않은 거죠.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하단선 두 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단선이 314.20에 있고 307.57에 있어요. 여기 307.57.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추세로. 그러니까 이 아래는 진짜 매도하면 안 되고, 307.57 아래는 매도 대상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314.20도 이게 지금 매도하기 애매한 자리예요. 근데 지금 그 아래 있잖아요. 312.07이라는 거는 아직도 하단선보다 낮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는 못해요. 매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매도하려면 적어도 314.20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314.20 위로 올라갈 거냐? 그건 전 모르죠. 안 올라가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하단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나는 매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314.20보다는 높은 위치로 올라갔을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1.19% 정도 올라왔는데 이 위치에서도 신규 매도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하단선이 다 부러져요. 이것도 부러지고 이것도 부러지고 이것도 부러져요. 그 남는 건 뭐만 남냐? 요거 P4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매수한다 그러면 307.97 정도가 매수가 가능한 위치죠. 자, 현재 위치에서 다음 달에 매수한다 그러면 307.97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312.07이니까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다음 달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 위치는 매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추세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면 추세가 망가진다고요. 310이라는 위치에서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추세가 망가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주봉은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주봉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전의 봉이랑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이 봉이 있어요. 이 봉. 이게 바닥을 그렸던 봉이죠. 양봉.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TO 상단선 이거랑 만났거든요. 이거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 꼬리를 만들고 여기 하락 추세를 끝내는 봉이 저기 선이랑 만나면서 끝났다고요. 근데 지금 그 선은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요. 지금 만난 건 TO가 아니라 T4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하나 더 남았어요. 아래 꼬리도 똑같고, 양봉을 낸 것도 똑같은데 몸통의 사이즈가 작아요. 몸통의 사이즈가 작아서 지금은 하락 추세를 끝낸 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승봉이잖아요. 이 상승하는 봉인데, 중복 만약에 월요일에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 저런 식의 봉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등가로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 과거의 이 구조랑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단선, 예, 개판이에요. 딱 봐도 개판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갭상승이 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은 가능한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걸 받아줄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시초가가 상단선이야. 그죠? 그러니까 딱 시작하면 누른다는 얘기예요. 예? 시가가 딱 시작하면 위에서 누를 거라고요. 그런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주봉 이전 거 보여드렸을 때는 이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위에 상단선이 없으니까 그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에 똑같이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잘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갭상승이 아니라, 예, 등가. 예? 등가 수준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상단선에서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누른다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누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 시작하면 누르니까 매도세가 먼저 나오겠죠. 그런 의미예요. 자, 매수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는 고조종이 다 1입니다. 고저종이 다 1이에요. 근데 고가를 넘어도 사실 고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고가랑은 상관없고, 매도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314.20이 하단선이잖아요. 월봉의 하단선이니까 지금 저 상단선의 위치가 314.20보다 낮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예? 312대에 있기 때문에 누르면 내려갈 수는 있는데 저걸 가지고 매도를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이게 지금 상단선의 위치가 314.20보다 위에 있으면 매도해 볼 만하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비중이 낮아야 돼요. 314.20 아래는 비중이 높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봉을 이용해서 일주일 동안 매도를 해보겠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비중을 낮춰서 해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저가가 안 깨져야죠. 왜냐? 저가가 1구간이니까. 지금 투자 심리도는 다 상승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고조종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거 없어요. 다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를 낮추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저가를 낮추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 시작이고, 종가를 낮추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라고요. 자, 이번 주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사도 된다. 예요. 이번 주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사도 된다. 예. 매도는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시초가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매도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314.20보다 낮으니까요. 혹시 하고 싶다면 비중을 낮춰주시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선은 살려놓은 거예요. 예. 오늘의 마감은 상단선은 살려놓고 끝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일봉은 어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예?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이거는 거래량이 줄어도 메뉴에 있는 거라. 그럼 일단 여기는 막힌 거예요. 예. 316대. 여기는 이제 막힌 걸로 보이고, 여긴 다 열렸어요. 막는 힘 없어. 근데 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저가가 깨지면 안 돼요. 예? 저가가 깨지면 안 되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 예?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예요. 근데 선은 없어. 이게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예, 하단선은 제가 봤을 때는 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예.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그냥 어디에 찍히든 오늘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저가가 깨지면 매수 안 해야죠. 예? 저가가 깨지면 매수 안 한다고요. 근데 올라가면 316대까지는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이에요. 저가는 잠깐만요. 화요일까지. 예? 저가는 화요일까지입니다. 예. 저가는 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전일 저가,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면 최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니까 전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없는 겁니다. 전봉의 저가를 지킬 때만 매수하는 거예요. 전봉의 저가를 지킬 때만. 그리고 만약에 고가를 못 넘었다. 고가를 못 넘어도 하루 시간이네요. 고가는 상관없습니다. 고가는 상관없고 종가가 하락했다. 그럼 종가가 하락해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요. 하락하면 크게 내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봉 지금 오늘 저가를 깰 정도의 하락이 온다는 건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가를 안 깨야 상승이에요. 오늘 저가를 안 깨야 상승이고 종가도 상승해야 돼요. 오늘 저가를 안 깨면서 종가가 상승해야 정상적인 구조의 상승이고, 만약에 종가가 하락한다.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는 월요일까지만 유효하니까 종가가 하락하는 거는 잘하면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가를 깼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보세요. 저가를 깨면 다시 원위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 월봉 하단선에서 벗어났고 아직 하단선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도는 못해. 신규 매도는 못합니다. 여기도 딱 보시면 그쵸? 상단선에서 딱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챙겨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챙겨 보시면 딱 시초가에 맞잖아요. 시초가 갭상승이 없으면 시초가에 누른다. 그럼 시초가에 누르면 이거 내려갈 거 아니에요? 시초가에 누르면 내려가는데 이걸 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시초가에서 누르면 저가가 깨지면 쏟아지는 구조예요. 그죠? 주봉이 갭상승이 없어. 그럼 시초가에서 눌러. 그죠? 시초가에서 눌러요. 그럼 시초가에서 눌러가지고 아래로 누르면 일봉이 저가를 안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안 깨야 되는데, 일봉이 저가를 깨면 저가상 최저가 모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는 종가도 최저가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맥스 값이 이 정도까지 다시 열리는 거죠. 거래량은 메뉴에 있습니다. 아직도 선물은 월물이 교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가기에 수월하죠. 거래량이 메뉴에 있는 상태니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월봉은 추세가 죽어요. 이대로 가면 월봉 상승 추세 죽는 거예요. 코스피 200도 죽습니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좋은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가 찍어야 되는 기준선 26값이 2522 정도 했을 거예요. 2522 못 갔죠? 못 갔습니다. 지금 코스피 2400도 못 갔어요. 코스피 2400 못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이번 주에 가야 될 자리는 331.93인가요? 331.93. 잠깐만요. 체크 좀 해볼게요. 331.93. 맞나요? 잠깐만요. 자, 이번 주 가야 되는 거 331.93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얼마냐? 322.53이죠. 322.53. 322.53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얼마냐면,
다음 주에 2451.97이에요. 그러니까 2451, 다음 주에 가야 되는 자리 2451,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는 322.53. 여길 가야 상방인 거예요. 여기를 가야 상방이라고요. 여기 못 가면 상방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자꾸 2600 가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2600을 갈 수 있어요. 근데 2600을 가려면 먼저 어딜 가야 되냐면 2451을 가야 돼요. 2451 종가로. 고가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 2451을 가야 되고, 코스피 200 지수는 322.53을 가야 됩니다. 거기를 가야 상방이 되는 거예요. 거길 못 가고 종가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상방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아니죠. 아직 확인된 게 없잖아요. 봉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상방으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600,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로 340을 가려면 이제 정확하게 그 자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길 안 가잖아. 거길 안 가고 애매한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 가지고는 상방을 논할 수도 없고 하방을 논할 수도 없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방을 논하려면 완전히 쏟아져야죠. 319.57이랑 완전히 멀어지면 이거 하방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319.57이랑 가까워요. 지금 한 8%만 오르면 되거든. 그죠? 8%만 오르면 되니까 2점 몇 프로만 오르면 이게 상방으로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락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방이냐? 그럼 상방은 아직 안 된 거죠. 하방인지 아닌지는 이게 아직 기준선이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상방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 상방에 대한 확인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볼 건데요. 보세요. 자, 개인이 1745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799억을 사고, 기관이 818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964억을 샀어요. 964억. 도대체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이 8,667억 아직도 매도 보유예요. 아직도 매도 보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직 안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어쨌든 이건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상승하는데 선물 매도를 계속 들고 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3월물에도 지수가 쭉 올라왔잖아요. 그 지수가 쭉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유지하면서 매수했다가 좀 정리했다가 매수했다가 좀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매도했다가 좀 정리했다가 매도했다가 좀 정리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로 가려면 확 뒤집어야 돼요. 아직 안 뒤집었잖아. 뒤집어야 상방인데 뒤집지 않았으니까 상방은 아닌 거죠. 하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방이 아니라고. 자금의 흐름은 아직 상방으로 집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현물 코스피로 넘어가 보면 코스피도 보세요. 외국인은 매도예요. 8,352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작 매수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도 팔고 있고 현물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거래 내역을 보면 현물도 사고 선물도 샀잖아요. 근데 이 산 금액이 누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을 뒤집을 만큼의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을 취하고 있는 거냐면, 미국 증시가 막 올랐는데 조금밖에 정리 안 해. 매도하고 있는 걸 조금밖에 정리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급등할 수 있을 만큼의 매력적인 상황이에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포지션 다 뒤집어야죠. 그죠? 현물도 매도한 거 싹 다 매수해야죠. 선물도 매도한 거 싹 다 매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정리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지 자기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금의 변화는 없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리고 국내 증시가 지금 1%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은 상방으로 되어 있다. 아니, 하방으로 되어 있다. 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아직 포지션이 애매해요. 현물도 누적된 게 별거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포지션은 아직 명확하게 어느 쪽에 쏠려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상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만약에 상방으로 다 갈아치워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말을 바꿔야죠. 그때 가면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